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하위 변이 가운데 가장 전파력이 강한 걸로 알려진 BA.2.75.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천에 사는 60대인데 최근에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BA.2.75의 지역사회 전파가 벌써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래서 코로나 재유행의 규모도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BA.2.75 첫 확진자는 인천에 사는 60대. 지난 8일 증상이 시작됐고 11일 최종 확진됐습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검체로 변이 선별 검사를 진행한 결과 BA.2.75에서만 보이는 스파이크 유전자 부위가 발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정밀 검사 결과 BA.2.75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스파이크 유전자가 특이한 게 있잖아요. 얘만 가지고 있는 유전 부위를 확인한 거죠. 이 환자는 현재 증상이 가벼워 재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를 다녀온 적이 없어 방역당국은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는 동거인 등 4명으로 아직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최종 노출일로부터 14일 동안 이들을 추적 검사할 예정입니다. BA.2.75는 지난 5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돼 미국, 영국 등 10여 개국에서 지금까지 119건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아칸소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인도 내 확산 속도가 BA.5보다도 3.2배나 빨랐습니다. 최근 한 달 새 인도에서 코로나 하루 사망자도 3배로 늘었습니다. 국내 수리과학연구소에 따르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30% 증가할 경우 8월 중 확진자가 3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 동시에 유입이 된다라면 굉장히 좀 길게 이어질 수 있는 유행의 크기가 조금 커지면서 길게 BA.5나 BA.2.75의 중증도는 심각하지 않지만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방역당국과 의료계의 판단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무려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 여성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호순,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숨지게 한 임모병장, 모두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들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들을 교도소에 가두고 있을 뿐 25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만 존재하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할지, 엄연히 형벌로 의미가 있으니 유지할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벌어진 양측의 공방, 먼저 정상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98년 강원도 삼척에서 흙먼지를 뿌리며 추월했다는 이유로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살해한 정모 씨에게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악마가 시켰다며 어머니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윤모 씨.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두 살인범들이 사형제 때문에 자신의 생명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법 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만 낼 수 있어 사형이 선고된 또 사형될 뻔한 흉악범들이 청구인이 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연 공개 변론, 생명에 대한 철학적 논의와 함께 사형제의 현실적 효과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위헌론자들은 국가가 생기기 전부터 존재해온 생명을 국가가 뺏을 수 있냐며 범죄 예방 효과도 입증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사형 집행과 범죄 위해력 효과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살인 사건의 발생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생명이 절대적이라면 낙태는 어떻게 허용하냐고 되물으면서 사형제의 효과를 방증하는 외국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1965년 사형제 폐지 이후 20년 동안의 살인죄가 그 이전 20년 동안에 비하여 60%나 증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억울한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매년 살인범은 800여 명인데 사형은 한두 명일 정도로 엄격하다는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헌재는 조만간 사형이 위헌인지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유명 대학교가 운영하는 영어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서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검찰이 최근 가해 교사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9일간 확인된 학대 168건이 분 단위로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지윤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국 60여 개 지점을 두고 한 달 학원비가 100만 원이 넘는 유명 사립대의 어학원 유치부. 지난해 2월 교사가 서 있는 어린이의 뺨을 손가락으로 칩니다. 외투의 모자를 거칠게 벗기는가 하면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당겨 비키게 하고 아동이 들고 온 책을 밀치더니 팔을 잡고 세게 밀어냅니다. 그 자체가 정말 악몽을 보는 느낌이었고 그 CCTV 안에서 아예 정말 당장 꺼내버리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었고. 작년 10월 MBC 보도 이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최근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공소장을 입수했습니다. 검찰이 범죄로 판단한 행위는 168건, 남아있는 9일치 CCTV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지난해 2월 16일 오전 9시부터 피해 아동의 오른손을 때리고 자리로 밀어버리고 이어 가슴을 꼬집고 간식 먹는 아동의 다리를 발로 찼다고 돼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배식을 기다리는 아동을 때리고 밥을 제일 늦게 주며 차별하고 밥 먹는 아이의 어깨를 잡고 뒤로 젖혔습니다. 이날만 26차례의 학대가 적시됐습니다. 아이가 정말 계속 밀고 치고 때리고 꼬집히고 발로 차고 뭐 뺨을 밀고 뭐 때리고 이런 상황들 정말 무수하게 많이 담겨 있었어요. 밀어버림, 꼬집음, 발로 참, 내리침 같은 물리적 폭력은 물론 차별함,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 등 정신적 폭력까지 적시됐습니다. 범죄 일람표에 적시된 9일간 하루에 적게는 5번, 많게는 33번의 학대가 있었던 걸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제가 정말 미쳤어요. 피해 아동은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대당한 사실을 잊지 못한 채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팔이나 뭐 기분이 어땠어? 슬펐어. 그래가지고 미쳤어. 학교에 가면서도 막 울었어? 응. 교실 가서는 문 닫고.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오늘 새벽 광주 도심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승용차를 SUV 차량이 들이받아서 승용차를 타고 있던 20대 2명과 10대 고등학생 등 3명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과속과 음주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도 4차로 도로가에 하얀색 승용차가 멈춰 있습니다. 잠시 뒤 서서히 유턴을 시작하는데 2차로 뒤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SUV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돌 직후 승용차는 회전하면서 수십 미터를 밀려났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종이장처럼 완전히 구겨졌고 유리창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19살 고등학생과 21살 남녀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저희가 홍보압박이랑 기본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현장에서도 이제 그 심장이 안 뛰는 상태였었어요. SUV 운전자와 동승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운전면허를 갖고 있던 고등학생이 빌린 렌터카였습니다. 사고 당시 탑승자들이 차 밖으로 튕겨나가거나 조수석에서 발견돼 누가 운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친한 선후배 사이였던 이들은 새벽까지 놀다 전남 영광으로 가려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3시 50분쯤에 헤어지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승용차 사망자의 음주 여부는 일주일 이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SUV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뒤에서 달려오던 SUV의 과속 여부는 정밀 감식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한 머지 포인트 서비스. 파격적인 할인을 내세워서 가입자 100만 명을 끌어모았었는데 지난해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했죠. 오늘 소비자원의 배상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 서비스를 광고하고 팔아줬던 플랫폼 업체들도 함께 책임을 지라고 결정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 20% 할인. 가입자 100만 명을 모으며 인기를 끌었던 머지 포인트입니다. 작년 8월 갑자기 서비스가 거의 중단됐습니다. 미리 사둔 포인트를 그냥 날린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저는 지금 잔액이 한 70만 원 정도. 그럼 선생님 언제 오셨습니까? 저는 한 5시 반쯤. 대표이사 남매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56만 명, 피해액은 2,5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5,400명에게 22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구속된 대표이사 남매는 물론 선불 포인트를 발행했거나 광고하고 팔아준 위메프, 티몬 등 온라인 쇼핑 업체들도 같이 책임지라고 결정했습니다. 통신판매 중개업자, 플랫폼 사업자분들 이분들이 이제 전면에 나타나서 상당히 이제 적극적인 그런 표시 광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좀 책임이 있지 않은가라는. 하지만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머지플러스는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쓸모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10,000원을 우리 포인트로 쓸 수 있다고 하면서 쓰래요. 다른 사이트와 가격 비교를 해보면 더 비싸요. 그냥 쇼하는 것 같지요. 소비자원 결정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포인트 판매 업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추가로 민사소송을 내야 합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